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드름 색소는 조금 저절로 좋아지는 면은 있습니다. 여드름 자국 치료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치료 중에 하나예요. 하면 된다. 조금 모자라다면 몇 회 추가하면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여드름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라인 울산점 대표원장 이윤조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자국, 흔히들 이제 색소, 여드름 흉터라고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드름 흉터와 자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흉터는 파인 겁니다. 푹. 여드름 자국은 색소 침착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젓갈색,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게 있고 흑갈색, 약간 검은색을 띠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는 젓갈색, 누구는 흑갈색. 여드름이 많이 깊고 큰 경우에는 흑갈색이 많고요. 작고 얕은 경우에는 적색, 빨간색이 더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 요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피부가 좀 하얗고 하시는 분들은 붉은색으로 많이 보이시고, 피부가 어둡고 두터운 분들은 흑갈색으로 많이 보이시는데, 치료 방법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색이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색소가 많고 여드름 자국이 많이 침착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내원하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드름 색소는 조금 저절로 좋아지는 면은 있습니다. 여드름 색소를 보면요, 얕은 피부에 물감이 번진 듯한 느낌의 색소도 있고요, 아주 살짝 파이면서 그 아랫부분에 붉게 침착된 여드름 자국도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물감처럼 번져있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은 치료하지 않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은 안 돼요, 저 지금 빨리 치료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적절한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 재생 주기를 당겨서 얕은 자국들을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살짝 파이면서 색소가 있는 여드름 자국은 사실은 여드름 흉터와 자국이 살짝 섞인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법을 통해서 색소를 제거를 해야지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얼굴에 남아있게 됩니다. 얕은 물감이 번진 듯한 그런 색소에는 연고라든지 어떤 기능성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주기를 좀 당겨준다는 거지, 그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절로 조금씩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개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색소 치료는 유란 약초침이라는 미세한 약초침 치료가 있어요. 피부에 미세한 약초침이 침투가 되고요, 그 침투한 약초침이 각질층과 진피층 사이에 껴있는 색소들을 빠른 재생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냥 박피를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한 약초침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드름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여드름이 안 나면 돼요. 여드름이 나니까 그 후유증인 색소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여드름이 안 날 수는 없는데요, 저 이미 났는데요, 여드름 자국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그건 치료를 하셔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드름 자국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 하나는, 여드름 자국 치료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치료 중에 하나예요. 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다면 몇 회 추가하면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색소는 제거를 하면 되는데, 치료 과정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여드름이 중간중간 나게 돼요. 여성분들은 생리 때 여드름이 난다든지, 남성분들은 과음을 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밤에 잠을 안 잔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여드름이 난다든지. 즉, 요거는 제가 환자분들 상담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열심히 누가 방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청소가 될까요? 안 되죠. 저희는 청소를 하면서 같이 어지럽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여드름 자국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시술을 한 다음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 다음 주에 재생 치료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여드름 치료가 꼭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 치료가 완성적으로 끝나려면 올라오는 여드름을 충분히 관찰하면서 점차 줄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한의원이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여드름 자국 치료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드름 치료가, 자구 치료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집에서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드름 자구 치료하는 동안에 본인 환자 피부에 맞는 홈케어 처방을 해드릴 거고, 이 홈케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잘 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조금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한번 치료를 했던 분들은 저희가 사후 관리 치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사후 관리 치료 등록을 하시고 오셔서 제가 직접 압출하고 설명드리고, 아, 요즘 이렇게 해서 여드름이 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여드름 색소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 시술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차침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도르래처럼 돌아갈 수 있는 침이고요. 이 침이 얼굴에 색소 있는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되면 피부에 미세한 구멍들이 열리게 됩니다. 구멍을 통해 가지고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재생 약침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이 얕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색소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얕은 채널 그 밑에 깊게 침착되어 있는 색소는 차침이 시술한 이후에 약초침이 시술이 됨으로써 들어가서 재생을 시켜서 깊은 색소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율각 테라피라는 시술법이고요. 그래서 차침과 미세 약초침이 결합된 이 시술을 저희는 율각 테라피라 하고, 아까 자국의 종류에서 말씀드렸던 후자인 얕게 파이면서 깊은 색소가 침착이 된 여드름 자국에 주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얕은 여드름 자국 있죠? 그건 미세 약초침, 율한 약초침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자국이기 때문에 약초침 단독 치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내 여드름 자국이 얕은지 깊은지 어떠한 종류인지를 저에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시술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흉터와 마찬가지로 여드름의 후유증이거든요. 여드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낫겠지, 저절로 낫겠지,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여드름을 대하셨다가 갑자기 불처럼 번져버려가지고 후유증을 남기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드름 자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드름 자국을 예방할 수 있는, 여드름이 초기에 시작됐을 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고 저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드름이 자국이 생기셨을 때 빠르게 내원을 하셔가지고, 여드름 자국이 있을 때는 거의 90%의 환자들이 작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드름 치료와 자국 치료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을 동시에 치료해서 고민을 없애는 걸 추천합니다.